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성률 철학TV 제59강은 불의한 군주는 살해되어도 무방하다. 맹자로서는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맹자의 모습이고, 걸주왕이 이제 주지육님 그 장면입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심과 호연지기, 왕도 정치, 또 민본 혁명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폭군 거란과 주왕의 말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심인데요. 맹자의 성선설에 의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의 불신과 물의 샘물과 같아서 샘줄기와 같아서 다르게 잘 이끌면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수도 있고 또 큰 강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것이 꺼져버리거나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끊임없이 수양해야 하는 과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걸 부동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용기, 만용과 비겁의 중용인데요. 이걸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호연지기도 길러야 합니다. 참된 용기를 말할 때 이제 북궁유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칼에 찔려도 살을 떨지 아니하고 누를 찔려도 깜박도 아니하고 한 터럭이라도 남에게 꺾이면 장터거리에서 종아리를 맞은 것처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보복하였고 그는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서 주를 삼아 부동심한 사람입니다. 북궁유라는 사람은 이제 전국시대 여기 제나라 출신의 용감한 장수인데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돌진하는 스타일이죠. 반면에 맹시사는 같은 이제 용장이지만은 좀 달랐어요. 나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도 이길 듯이 여긴다. 적을 헤아린 뒤에야 나아가며 이길 만한 뒤에야 맞서 싸운 다음에 이것은 대군을 두려워하는 짓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내가 어찌 꼭 이길 수가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따름이다. 맹사시는 질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심을 이룩한 사람이다. 두 사람의 용명 가운데 누가 더 나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더 맹시사는 자기가 지켜야 될 요점을 알고 있습니다. 북궁유는 남과 대적하기를 힘쓰고 맹시사는 자신을 지키는 것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북궁유에 비해서 그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맹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맹시사는 그 스스로 반성하여 의롭지 않으면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보를 한다. 그러나 스스로 반성하여 의롭다면은 비록 10,000명 사람 앞이라도 나는 겁내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하는 곳에 참다운 용기가 있고 이러한 용기가 바로 부동심의 밑거름이 되는 거겠죠. 이건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 위대한 성웅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을 다 불태우겠다고는 장군의 모습인데 어찌 그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만 그걸 이기고 이제 나갈 뿐이죠. 자, 호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것을 말할 텐데 이걸 곱게 키우면 천지 사이에 꽉 차게 되는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호연직이라고 해서 억지로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송나라의 어떤 사람 어, 일화가 있는데요. 자기 논에 시문모가 잘 자라지 않는 걸 보고 걱정해서 한 뿌리씩 뽑아 억지로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피곤에 지쳐서 돌아와 하는 말이 내가 논의 물을 빨리 자라게 도왔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아들이 놀래서 달려가 보니까 논의 모들이 다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일화를 발묘조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빨리 서두르면 도리어 상황이 악화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없이 크고 강하며 고든 기운을 말하는데 의와 도를 통하여 키워지고 이들이 없으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배우거나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의가 자라서 모인 것이다. 그래서 행동의 의도에 불순함이 있으면 즉각 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 부동신과 호연지기를 잘 기른 사람은 수양이 잘 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부귀하여도 음탕한 데 빠지지 아니하며 부귀불능음, 주직류에 빠진 걸주왕입니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거니와 빈천불능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어, 줏대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굴복하지 않는다. 위무불능굴이죠. 즉 어떤 위협이나 곤란 아래서도 인의의 행동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맹자의 왕도 정치는 공리주의를 배격합니다. 공리주의가 뭘까요? 개인의 공명과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이걸 일단 배격하고요. 왕도 정치는 우선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항상 일정한 소득이나 직업이 있어야 항심, 양심,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전제도 실시를 주장했는데 정전제도는 한자로 셈 정자를 예, 모양으로 했는데 이 각각 몇 개죠? 8개 사전 개인 밭으로 나눠서 각각 농사를 지어 먹도록 하고 가운데 공전이라고 해서 이 밭은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8사람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여기에서 나온 소득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면은 나라도 잘 살고 개인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는 생업을 보장한 후에 도덕적 생활로 이끌어 주되 지도층은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인 생활을 솔선수범하도록 해야 한다. 인의를 숭상하고 어짐과 의로움을 숭상하고 덕을 본의로 하는 왕도 정치가 이익을 숭상하고 힘을 본의로 하는 패도 정치보다 우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면은 민생이 안정되고 나라도 저절로 잘 살게 된다. 여기는 오늘날 세계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이글이죠. 독수리니까 미국, 드라곤, 용은 중국입니다. 미중 간에 이렇게 패권 다툼이 심하지 않습니까? 맹자가 해왕 앞에 설 때가 쉬운 3살인데 해왕은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이제 염려해서 사방에서 많은 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양해왕과 맹자의 만남을 그린 그림인데요. 자, 왕이 맹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왕께서 어떻게 해야 내 나라를 이렇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도 어떻게 내 집안을 이렇게 할까 할 것이고 선비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이렇게 할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서로 자기 이득만을 다툰다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고대 중국에서 이제 왕 현자가 있고 제후 귀족들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사대부 그다음에 이제 평민 농민들이 있는 장면입니다. 맹자가 다시 말하길 신하된 자가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임금을 섬기고 자식된 자가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호의를 섬기고 동생된 자가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형을 섬긴다면 그것은 인의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고도 멸망하지 않는 자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공리주의의 폐해를 통렬히 비판하는데요. 이 그림은 형제 간에 이제 서로 그 농작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리주의를 말할 때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 한자가 다릅니다. 공리주의 할 때 공과 이익이죠. 이 행위의 목적을 갖다가 이익과 행복에 두는 그런 입장이고 이 공자를 쓸 때는 여러 사람, 공공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왕을 가르치는 맹자. 맹자가 왕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형리는 지방 관하에 오늘날로 말하면 법무부죠. 거기에 속하는 이제 벼슬아치인데 형리가 감옥 안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를 파면시켜야죠. 자, 그러자 나라 전체가 문란해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양양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다 신하에게로 돌아서며 다른 얘기를 말꼬리로 이렇게 흐렸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양회항이라고 부르는데 양나라 회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이렇게 대량이라고 하는 도시로 도읍을 옮긴 뒤로 이렇게 양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민본혁명 사상인데요. 임금은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현자 가운데서 선거가 아니라 선양에 의해서 추대돼야 한다. 그래서 요순우탕 이렇게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군주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백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다른 군주를 모실 수도 있고, 그래도 의무를 게을리하여 백성들에게 그래서 멀어진 군주는 왕위를 물러나게 해야 되고 여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살해되어도 좋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서로 선양하는 장면이고 아름다운 장면이고 여기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 처형당해서 목이 잘린 그 장면입니다. 이처럼 과격한 주장 때문에 맹자의 초상화가 이렇게 문묘에서 제거될 때도 있었다. 문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자를 모신 사당인데요. 현재 중국 산동성 치포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균관과 향교에는 이제 역대 거유, 말하자면은 그 유명한 유학자나 큰 선비들을 모신 일종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폭군 걸주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거랑은 주지육림이라고 해서 술로 연못을 만들고 어, 말하자면 여자들로 이렇게 벌거벗은 여자들이 이제 숲을 이뤘다 그런 뜻인데요. 연못 주위에 아름다운 소녀 3천 명을 동원해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북이 울리면은 못으로 뛰어들어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이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애천 마리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마리가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즐겼다고 그래서 나라에서 값비싼 비단을 모아서 모두 찍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은인 자중하던 성탕이 15,000의 군대를 이끌고 대구를 기습해서 거란과 마리를 생포해서 남소, 오늘날 안희성 쪽으로 이제 귀향을 보냈죠. 그래서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 성탕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의 신하였지만은 어, 말하자면 그 혁명을 일으켜서 한나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결국 성군으로서 호세 숭상받은 인물입니다.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주왕은 중국 상나라 제30대 천자인데 거란과 마찬가지로 주징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가난한 신하가 있어요. 포락지형. 포락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발라서 숯불 위에 이렇게 걸쳐놓은 구리기둥이를 걷게 한 다음에 당연히 미끄러져서 타 죽죠. 그러면 이 장면을 보고 아주 박수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지용님 하는 그런 그림이고 여기는 이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그러자 충심으로 가난하던 숙부 비간에 대해서는 성인의 가슴 속에는 구멍이 7개가 있다고 하는 어디 한번 열어보자 해가지고 산채로 가슴을 절개해서 심장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에게 반란을 도모한 구우를 잡아서는 죽여서 젓갈로 담고 그 시체를 악공에 대해서는 육포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폭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백 희창이 강태공을 재상으로 삼았고 강태공은 그 문왕의 아들 나중에 무왕이 되죠.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주왕은 보석이 박힌 옷을 감고 불석에 스스로 뛰어들어 죽었는데 이때 난 너희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불나라라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무왕은 그의 시체를 다시 찾아내서 목을 쳤다고 합니다. 그의 애첩인 달기도 처형을 당하고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만 자칫하면 황폐화되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심과 호연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왕도 정치는 공리주의를 배격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서 왕도 정치가 패도 정치보다 우월하다는 말씀드렸죠. 양양 앞에서 맹자는 공리주의 폐해를 통렬히 비판했고 임금은 선양에 의해서 추대가 돼야 하는데
만일에 군주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심지어 살해되어도 좋다. 그래서 폭군 거론과 조항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